자, 파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세력의 모든 주식을 탐구하는 세모장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파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근 3거래일 만에 역시 2만 원대를 뚫어졌습니다. 파도라는 종목은 상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주식이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제 계시긴 하지만은 그렇게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차트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상당히 적중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만 원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 코멘트를 어느 정도 조금 드릴 수 있지만은 그게 상승폭이 조금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송전에 대한 이 결과, 검찰 수사에 이거 결과값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가 가장 크게 작용한 거고 두 번째는 매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본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번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었던 코멘트가 파도 주주님들이 꽤 많이 연락을 주셨었는데 여기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4408-8395번으로 저한테 이제 문자로 좀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제 이제 HBM에 대한 이 확장성을 도대체 어떻게 보느냐라는 내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6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파드 주님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요거 6번하고 요거 2번 요거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파드에서 템베거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단 요거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대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HBM이 도대체 무엇인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이제 봤으면 하는 내용이 이 6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파도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회사에 대한 가치를 믿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그 규모와 전망을 알고 간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거 꼭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요. 자, 파두 2만 원대를 말씀드렸었는데 2만 원을 이제 뚫어 올렸습니다. 원래 평소 같은 날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정말 많이 치고 올라가든 SK하이닉스 많이 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요금 들어서 이제 차트가 지수가 움직이는 그대로 잘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느냐? 기존에 이제 참 심심한 위로를 드리겠지만은 요 바닥권에서 상당히 일부 3만 원 이상권에서 상장 당시에 들어가시던 분들이 많이 이탈을 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도 그렇게 바닥이 깨지게 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가 쌍바닥이다 해가지고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잡고 가셨던 분들께서도 이 라인, 이 14,000원 선이 이제 붕괴가 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이탈을 했을 거라 보고 있고 2만 원이라고 제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이제 제시를 했던 이유는 그간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2만 원에 가장 크게 이제 있었던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많이 들어왔고 언제 이제 그 주가가 거래가 많이 일어났냐를 보게 되면 딱 요 구간이죠. 이 구간. 이 구간의 거래를 누가 이렇게 많이 가져갔느냐를 확인해 보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이다라는 겁니다. 요 구간 4월 17일 날 2만 원 선 있었죠. 여기 4월 17일부터 18일부터 약 2만 원 선에서 2만 원과 19,000원 후반대 부분에서 이렇게 한 5거래일 정도, 6거래일 정도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때 많이 들어왔던 게 개인도 많이 들어왔고 외국인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외국인하고 일정량 손바뀜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신규 투자자분들이 대거 많이 유입이 됐을 것이다.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초창기 투자하신 분들 많겠지만 이 구간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바닥에 보이는 거래량 보이시죠? 요거를 옆으로 눕혀서 차트에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 차트에 차트 툴에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바로 매물대 차트입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매물대 하면은 요게 있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차트에 이게 설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이 거래량이 눕혀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이 숫자가 써 있죠? 이거 선을 좀 지어서 보여드리면은 26.5%에 되는 이 거래가 지금 이 구간에서 이뤄졌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제 2만 원 선에서
저항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건데 위 보면은 이 차트가 2만 원 선만 도달하게 되면은 위에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거 있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갈 거라고 하게 되면은 이 2만 원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가 많이 걸린다고 했었죠.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가장 염두에 두실 텐데 수사 결과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수사 결과는요. 한동안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검찰 수사라는 게 얘네들이 이게 동네 경찰서도 아니고 수사라는 게 정말 인과관계를 많이 따져야 되고 참고인도 많이 불러야 되고 정말 이제 출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진짜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이 고소나 고발을 해보신 분들께서는 알겠지만은 하물며 이제 경찰 신고 한 번만 하더라도 바로 앞에서 이제 신고를 해도 한 10분, 5분 내로 도착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은 예, 오래 걸리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사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리스크로 작용은 하고 있겠지만은 내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는 큰 포인트긴 하지만은 한순간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이제 좀 내려놓고 봐도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매출이다라는 겁니다. 매출. 이게 가장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더 강하게 치러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떠한 이제 아젠다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중요 안건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파두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데 파두는 이제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 안에는 정말 많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겠죠. 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협력 업체들이 많이 붙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파도가 하는 SSD 컨트롤러는 도대체 무엇이느냐? 읽기와 쓰기를 조금 더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을 갔습니다. 머릿속에 도서관의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도서관을 갔는데 이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찾고 싶어요. 어떤 A라는 책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 찾아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외국 소설이면 외국 소설 책 탭에 가서 찾아보게 되죠. 이 외국 소설 란을 가서 찾아보게 되는데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서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컴퓨터로 이제 책 위치를 찾게 되죠. 그게 역할을 하는 게 지금 파두의 SSD 컨트롤러가 하는 게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되느냐?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A라는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빨리 불어오는 거, 빨리 어떻게 불려오는가가 결국에는 이 데이터 처리 속도에 대해서 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제 지어지게 되고 지금 가장 큰 매출처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랑 이 메타의 관계가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지 아직 언론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 철저하게 이제 움직이는 게 파도의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러면 누가 이제 매수를 많이 해줬느냐 기존에 대비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뜹니다. 오늘 이제 딱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랑 기관계가 좀 엇갈렸어요. 그 기존에 있던 물량을 다시 외국인이 사주게 되게 되면서 기관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게 여러분 좀 재밌는 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부분을 이제 매도를 때리고 반도체를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종목들을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는 크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오늘 뷰가 많이 달랐어요. 여기 보면은 이걸 보여드리면 되겠다. 여기. 오늘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코스피 기관을 어디를 샀냐 보게 되면은 2차 전지를 많이 샀습니다. LG화학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좀 샀고. 근데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많이 매도했고,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뷰랑 지금 외국인의 뷰가 많이 다르거든요. 외국인을 반대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 한미반도체를 탑픽으로 뽑았고 에코프로 머티랑 이스페타시스 네이버를 팔았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파도를 외국인들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외국 기관들은 이제 팔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힘의 균형이 5대5로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붙게 되면 이게 6대4로 역전이 되게 되면서 매수가 우위를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시속게임처럼 이제 5대4의 비율로 가다가 뭐 6대4, 뭐 7대3 이렇게 되게 되면은 파도의 주가가 상당히 눌릴 가능성도 좀 단기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과의 이제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야만
비교적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1 번과 2번 이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 투자자다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어떤 뉴스거리라든지 공급 계약 소식 이게 이제 주가 향방에 많이 달려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무리인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가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돌았습니다. 평균적으로 2조 원 정도 이제 거래가 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방향성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부족하다. 6월 달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